헌정왕후는 놀란 마음에 예정이 없던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는 다행히 살았지만 헌정왕후는 아이를 낳다 죽고 맙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까 자객들의 목표였던 그 소년, 훗날 8대 고려왕이 되는 현종입니다. 당신은 대량원군으로 부르는 게 맞으나 편의상 현종으로 부르겠습니다. 성종은 불륜으로 생긴 아이지만 자신의 누이의 아들이므로 현종을 치근하게 여겨 궁궐로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어느 날 어린 현종이 성종을 보고 아빠, 아빠 라고 오해하며 부르자 성종은 부모 없이 크는 현종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성종은 어린 현종을 아버지 안종 왕욱이 있던 유배지에 보내서 아버지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일반 필부만도 못한 유배지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현종은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왕욱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얼굴도 못 본 채 어머니를 잃은 현종은 또다시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때 현종의 나이가 불과 5살입니다. 성종이 다시 현종을 데려와 궁에서 키웠지만 이번엔 성종이 그 다음 해에 죽고 맙니다. 성종이 죽자 경종과 헌해왕후의 아들 목종이 7대 왕이 되지만 나이가 적고 심성이 유약하여 그의 어머니 헌해왕후가 섭정을 시작하는데 이 헌해왕후는 드라마 덕분에 우리에게 천추태후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재일 듯 합니다만 천추태후도 역시 그동안 김치양이란 자와 사통을 했었는데 궁궐 안에서 김치양을 자신의 침실까지 불러들이는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천추태후도 김치양의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정말 용감한 두 자매입니다. 현종을 측은지심으로 보여주던 성종이 죽었으니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궁궐에 있는 저 현종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언젠가 목종이 제거되더라도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왕건의 혈통을 이어받은 현종이 주목받을 게 뻔하니 미리 싹을 잘라놓고 싶었던 거죠. 현종이 아무리 어려도 천추태후의 그 살기 어린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천추태후는 현종을 제거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일단 궁궐 안에서 대놓고 현종을 제거하기 힘들었으니 현종을 순교사라는 절로 보내고 여러 번 자객을 보냅니다만 승려들의 도움으로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때문에 현종을 다시 진관조사 스님이 홀로 수행하던 작은 암자로 보내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직감한 진관조사는 혹시 몰라 방 안에 구멍을 파서 급작스런 일이 생기면 현종이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죠. 하루는 천추태후가 자객단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궁녀들을 보내 현종에게 음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진관조사는 급히 현종을 숨기고 꾀를 내어 현종이 이곳에 없다고 말하지만 궁녀는 밤새 현종의 방에서 날이 새도록 현종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바로 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밤새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곳에서 숨죽이며 숨어있던 현종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참 사춘기, 아니 요즘 말로 중2병이 생길 10대 예민한 나이인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날이 새도록 현종이 돌아오지 않자 궁녀는 어쩔 수 없이 궁으로 돌아가고 진관조사는 궁녀가 가져온 음식을 마당에 던졌는데 새들이 이를 쪼아먹고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천추태후가 음식에 몹쓸 장난을 쳐놓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목숨을 위협받을 때마다 어린 현종은 사지를 바들바들 떨며 두려움에 젖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아까와 같은 악몽을 계속 꾸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종은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목숨을 더해 나갑니다. 그저 살아 숨쉬는 것이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버지와의 추억만이 현종이 살아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뿐이었습니다.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 말았네.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마음 한없이 서툴던 지나간 시절처럼 다시 돌고 돌아오겠지. 지고 또 피는 한 송이 꽃처럼 한숨을 뒤로 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달아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달아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한없이 춥던 겨울이 지나 아지랑이 흩날리는 봄이 오듯 이 밤새워 지른 저 날 보며 한없이 외로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널 힘들게 하는데 이하비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비록 축복받지 못하였으나 이 나라를 세운 왕과 신라 왕실의 피가 네 몸에 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 하늘만이 아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 말았네.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마음. 현종은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찾아온 아침을 겪어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저녁을 버텨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흐릿하게 잊혀질 때쯤
아버지가 말했던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종이 굳이 찾아 나선 게 아니었지만 그 숙명 같은 이유는 스스로 현종을 찾아옵니다.